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엔트로픽의 Effective Context Engineering for AI Agent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엔트로픽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프롬프트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단순히 프롬프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LLM 입장에서는 컨텍스트는 시스템 프롬프트, 사용자 입력, 대화 기록, 검색 결과, 도구 실행 결과 등 모델이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LLM한테 서울 날씨를 알려줘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델은 단순히 저 한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화 기록, 시스템 지시, 검색 결과, 사용자 정보 등을 함께 보고 응답합니다. 이 전체 상태를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지니어링입니다. Optimizing the utility of the toke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델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을 최적화시키라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컨텍스트 구성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가장 잘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가? 어떤 정보를 넣어야 모델이 원하는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를 잘 쓰는 기술이라기보다 모델을 봐야 할 정보를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용어가 필요할까? 엔트로픽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설명합니다. 초기 LLM의 대부분은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감성 분석이나 영어 번역, 요약 같은 작업입니다. 이러한 경우 좋은 지시문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검색도 하고 파일도 읽고 도구를 호출하고 메모리도 사용합니다. 즉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의 추론을 반복합니다. 논문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 도구, MCP, 외부 데이터, 메시지 히스토리 등 모두 컨텍스트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코딩 에이전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는 폴더의 구조를 확인하고 코드를 읽고 수정하고 실행, 에러 분석 등을 반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의 한 줄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정보를 모델에게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중심을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로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로트는 원래 썩다, 부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컨텍스트 로트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정보의 품질이 점점 썩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읽고 첫 페이지 내용을 질문하면 사람도 기억이 흐려집니다.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에서는 토큰 수가 증가할수록 모델의 정보 해석 능력이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개념은 Attention Budget입니다. 버짓은 예산입니다. 즉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의 예산입니다. 사람도 집중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LLM도 똑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n제곱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특성상 다른 모든 토큰과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토큰이 n개이면 관계수는 n 곱하기 n개가 됩니다. 즉 n제곱이 됩니다. 만약에 토큰이 1000개라고 한다면 1000의 제곱이니까 100만 개의 토큰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어텐션은 결국 분산이 되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Context must be treated as finite resource. 여기서 finite resource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즉 정보를 계속 넣는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은 컨텍스트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가장 적은 정보의 집합을 찾아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몰 리스트입니다.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목표가 아닌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넣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 환불 문의 처리하는 챗봇이라면 주문 정보, 결제 정보, 환불 규정은 시그널입니다. 반면 그 외의 정보, 3년 전 이벤트나 CEO 소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유효한 정보란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좋은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모호하지도 않은 딱 적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업에 대한 지시를 주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외에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호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LLM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역할 도구 원칙은 명확하되 세부 판단은 모델에게 제공하는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툴스와 퓨샷입니다. 먼저 툴스는 에이전트와 외부 세계 사이의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색 도구, DB 조회 도구, 파일 읽기 도구 같은 이런 도구는 역할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이 겹치면 안 됩니다. 다음은 퓨샷입니다. 퓨는 적은수, 샷은 예시를 말하는데 즉 몇 개 예시만을 보여주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 분류를 하고 싶다면 배송이 늦어요 같은 입력을 넣고 이거는 배송 문의로 처리를 하고 환불을 해주세요 라는 입력을 넣으면 환불 문의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의 예시를 넣는 것이 좋은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정보만을 넣으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필요한 정보는 처음부터 다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며 실제로 초기 레그 시스템들도 관련 문서를 미리 검색해서 한 번에 집어넣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은 그 방식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ust-in-time Retrieval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미리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닌 파일 시스템, 북마크, 메모와 같은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경우 당연히 사전에 계산해서 저장해두는 방식보다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의 작업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코드 리팩토링, 논문 조사하는 등 몇 시간의 작업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토큰 수가 제한된 컨텍스트 윈도우를 결국 초과하게 되는데요. 엔트로픽은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컴팩션, 압축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가 너무 길어졌을 때 중요한 내용만을 남기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100페이지짜리 연구 노트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정리한 10페이지 요약본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코드는 긴 대화 기록을 요약해서 새로운 컨텍스트 창을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키텍처, 결정사항, 해결되지 않는 버그 같은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오랜 도구 결과나 중복된 대화는 제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압축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논문도 과도한 압축은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은 구조화된 노트 작성입니다. 이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도 긴 프로젝트를 할 때 중간중간 메모를 남겨 기록해두는데 에이전트도 동일합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어젠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컨텍스트 밖에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브 에이전트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최근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